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력전자 설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소자의 보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션이라 프로텍션. 자, 여기 회로에 전력전자 회로에 소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소스죠. 전원 그 인풋이죠. 여기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아웃풋이 나오고, 그다음 회로를 구성하는 그 소자를 보면은 자, 이 트랜지스터가 하나 있죠. 자, 다이오드 하나 있어요. 인덕터가 하나 있고, 이 커패시터가 있습니다. 이 R이라는 것은 이제 부하다 이러고 보면 부하. 여기에 이제 R로 표시해놨지만은 사실은 등가적으로 부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저항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IC 같은 거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게 이제 등가적으로 R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다 보호가 돼야 되죠. 이러한 소자들이 상호 인터커넥트 연결이 되어서, 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와이어로 커넥트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하고 있다. 펑션, 이거는 뭐 버컨버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을 함에 있어서 각각의 소자는 어떤 그 소자에서 해야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류를 평활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커패시터는 뭐 전압을 평활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소수는 인풋 전압을 공급한다든지,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온오프를 할 것이고, 뭐 이게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오프를 해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개의 소자들이 상호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소자는, 모든 소자는 사실은 보호되어야 한다. 파손이 일어나면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개 이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뭐 또 과전류가 그 보호 어느 정도까지 전류가 흐르도록, 그리고 예상되는 전류의 크기가 범위까지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줘요. 인덕터도.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압이라든지 용량을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를 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소자의 보호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부분인데, L이나 C보다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 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면 되겠어요. 세미컨덕터 소자가 취약하다는 거죠. 뭐 모든 소자는 다 보호가 돼야 됩니다.
인덕터도 보호가 돼야 되고 커패시터도 보호가 돼야 되고 뭐 트랜스포머도 이제 역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자의 보호에서 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 반도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시스템 이제 전력전자 시스템에서 이제 그 파손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반도체인 거예요.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보호 소자로 보면 스너브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스너브 회로. 반도체 소자를 보호하는 회로다 이렇게 돼 있고 높은 DT분의 DI, 높은 DT분의 DV로부터 자 DT분의 DI는 전류 상승분입니다. 크다는 것은 전류 상승률이 큰 거죠. 예를 들어 전류가 자 이렇게 상승하는 게 있고 이렇게 상승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상승분이 큰 게 자, 요 커브가 전류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굉장히 전류가 팍 샤프하게 가잖아요. 이게 T이기 때문에 미분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도 갑자기 변하는 부분 어브랍틀리 체인징 하는 부분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반도체의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너버 회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같은 경우에 회로에 가만히 보면은 다이오드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회로들 이렇게 달아줘요. 물론 이제 안 달아주고도 동작하면 제일 좋죠.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이상한 RC 회로라든지 뭐 이런 이거 저 LS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도 처음에 전력전자를 할 때 아니 이상하게 다이오드 옆에다가 이런 R이라든지 CS 뭐 노트에다가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더란 말이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이제 요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 상승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달아주는 거고 RSS 같은 경우에는 그 전압 상승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로는 아니지만은 전류나 전압이 크게 걸리는 시스템에서는 대체적으로 달아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회로로 이제 방열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열판. 과열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한다는 거죠. 방열판. 자, 오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강의할 내용이 바로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더하기 전에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퓨즈. 자, 퓨즈는 과전류 보호용입니다. 오버 커런트 프로텍션이라고.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데 휴즈를 바탕 이제 이렇게 달아줘요. 이렇게
여기에 달아준단 말이에요, 휴지를. 그럼 이 휴지를 달아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팍 흘러요. 많이 흐르면은 휴지가 딱 단락이 돼버려요. 이렇게 꺼져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가 반도체의 용량보다 이 휴지의 용량이 좀 작게 설계를 해줍니다. 반도체가 예를 들어 10A다 그러면은 휴지의 용량을 예를 들어서 뭐 5A, 그리고 정상적으로 흐르는 시스템의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 4A다 그러면은 이게 5A 이상 흐르면은 휴지가 나가버리니까 트랜지스터 까딱 없겠죠.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휴지를 또 설계할 때도 잘못하면은 이게 트랜지스터의 전류가 10A인데 예를 들어서 휴지를 15A를 달았어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휴지가 나가기 전에 트랜지스터가 나가버리겠죠. 그럼 잘못된 설계라는 거죠, 이게. 그 보호의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10A는 이 트랜지스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0A 밑에 있는 뭐 5A라든지 이런 휴지를 달아줘야 이게 보호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하는 것들도 엔지니어링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휴지를 달아준다는 거고. 자, 오늘은 방열판을 한번 좀 세밀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자, 과열입니다. 방열판은 과열. 히트죠. 히트. 오버히트죠. 오버히트. 이거 뭐 영어로 하면 히트 싱크라 그래요. 방열판. 열을 빼주는 알루미늄 판이에요. 뭐 모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방열판의 예고 하나 갖고 왔어요. 요게 이제 히트 싱크. 이게 방열판인데, 보통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마해요. 이렇게 작으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열은 보통 이제 전도라든지 대류, 복사로 전달이 일어나는데, 자, 열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이 여기서 발생하면은 빠져나가는 길은 전도, 컨덕션입니다. 컨덕션. 여기 라인이 있으면 와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전선이 이래 있으면은 도체에도 전도성이 좋잖아, 그죠? 거기 따라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이제 전도고. 그다음 대류라는 것은 이제 공기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더운 공기가 뜨잖아, 그죠? 차운 공기 내려오고, 식으면 내려오고, 더운 공기가 뜨면서 바람으로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대류라고 그래요. 대류, 컨벡션이라고 그래요. 컨벡션. 그 다음에 복사라는 것은 레디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웨이브로 레디에이션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대류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레디에이션으로 이렇게 복사열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열 전달 수단이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등의 열 전달 수단이 있고, 자, 대부분의 열은 대류하고 복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 한 반반 정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류 반, 복사 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복사 이거는 우리가
그 주로 이제 우리가 대류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많이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뭐 대류가 됐든 복사가 됐든 그 열이 빠져나가는 길, 패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잘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방열판은 이제 접촉면을 넓히는 겁니다. 외부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자가 이렇게 이제 요 붙이죠. 이렇게. 자, 여기다 보면은 이제 새카만 게 그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 트랜지스터. 요 부분. 요게 이제 새카만 게 이제 트랜지스터죠. 요게. 요 트랜지스터인데, 트랜지스터만 가지고는 면적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방열판을 붙여놨죠. 이렇게 방열판을 붙여가지고 접촉면을 팍 넓혀줍니다. 그래서 방열판은 보면은 이제 공기와의 접촉면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핑거라 그래요. 핑거. 그냥 날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이제 공기가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이 방열판을 오늘 하고자 하는 방열판이잖아요. 그죠? 이 방열판을 이용해서 이 소자 내에서 발생된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방열판입니다. 그래서 과열을 방지하는 거죠. 소자에. 자, 이걸 갖다 잠깐 한번 그 회로를 보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트랜지스터인데, 요런 트랜지스터가 사실은 여 안에 들어있죠. 여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단자라 그래가지고 터미널 바깥으로 연결하는 와이어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회로에 연결해서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은. 그리고 여 안에 새까만 트랜지스터 저 안에 보면은 실제 반도체가 이런 회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적인 등가 회로를 보면은 주로 이제 열이 발생하는 영역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발생해요. 정션이라 그래요. 정션. 자, 이 부분. 이게 이제 전력 손실인데, 자, 전력 손실이 발생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정션. 자,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션에서. 자, 정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여안에서 발생합니다. 여안에서 발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발생된 열은 이제 케이스로 전달이 되죠. TC라 그래요. 케이스가 바로 이제 시커먼데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이것도 케이스로 볼 수 있죠. 이 부분. 반도체에서도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케이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방열판입니다. 요게 이제 히트 싱크, 방열판, 열이 전달이 되죠. 방열판으로 전달되고, 이 방열판은 또 어디로 전달이 되느냐 하면 주변의 앰비언트,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열을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정션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실이 이제 주로 여기서 일어나니까 전력 손실에 의해서 정션에서 열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다음 이 정션에서 이 케이스로 어떤 열저항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게. 그다음 이 케이스에서 또 방열판 접촉을 통해서 방열판으로 어떤 그 케이스와 히트싱크 사이의 열저항을 통해서 방열판으로 전달이 되고, 또 이 방열판은 또 공기 쪽으로 앰비언트 쪽으로 또 그 열저항을 통해서 싱크와 앰비언트 사이 열저항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정션의 온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변의 온도 TA 플러스 PA 곱하기 그 다음에 정션에서 앰비언트까지의 열저항의 합,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의 그 정션 부분에서 발생하는 열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의 열이 데이터 시트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150도면 150도, 200도면 200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션의 온도를 계산해서 데이터 시트에서 나오는 정션의 온도보다 이게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온도는 이제 뭐 연중 변하게 되겠죠. 뭐 여름에는 좀 높을 거고 겨울에는 낮겠죠. 뭐 심한 경우에는 뭐 0도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름에는 뭐 30도, 35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더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할 때는 worst case로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온도, 주변 온도는 겨울에 0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여름의 한 35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버텨내잖아요. 트랜지스터가. worst case로 설계를 해준다. 그 주변 온도도 worst case로 넣어주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력 손실을 계산해서 넣고, 그 다음 정션 케이스,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케이스와 싱크, 그 다음에 싱크와 주변 온도, 주변과의 열 저항,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봐서 정션 온도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데이터 시트에 나온 정션 온도보다 과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설계해 줘요. 이 부분을 그 히트 싱크의 사이즈를 키워줘야 돼. 키워줘서 싱크와 앰패드 사이에 열 저항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 정션의 온도도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고 해가지고 좀 일찍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